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유튜버가 한국 해병대 캠프에 가볍게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진짜 정신력과 사람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무시하던 그의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된 도전은 결국 눈물과 우정, 그리고 진심의 가치를 배우는 감동적인 여정이 되었죠. 과연 그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타카시나 소우가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경험한 한국 해병대 체험을 하며 겪게 된 사연을 접수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의 해병대 캠프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모두 제 구독자들의 댓글에서 시작됐어요. 소우가 씨, 요즘 한국의 국방력이 강하다고 까불던데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힘들다고 자랑하는 한국 해병대 체험 캠프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대단할 거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본 자위대가 장비나 훈련 면에서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해병대? 그저 몸으로 때우는 군인들이지. 자위대와 붙으면 아마 3일이면 전멸시키지 않을까? 조금은 재미있겠지. 지원할 때는 단순한 체험인 줄 알았어요. 설마 일반인들 대상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가볍게 다녀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포항이라는 곳에 도착한 날, 저는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공항에서부터 제 유튜브 영상용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죠. 여러분, 드디어 한국 해병대 캠프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 군대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포항 해병대 캠프 정문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설렜어요. 제 생각엔 관광객처럼 맞아주고 친절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해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정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직된 표정의 사병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말했죠. 소우가 훈련병,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훈련병.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체험자인데 왜 훈련병이라고 부르지? 그래도 그냥 예의상 그러려니 했어요. 안내받은 건물로 들어가자 거기엔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견승일 씨와 오명찬 씨였죠. 그들은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체험자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윤해천 교관님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죠. 소우가 훈련병.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네. 반사적으로 대답했더니 교관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말씀하셨어요. 훈련병 번호 7번, 소지품 전부 수거하고 전투복으로 환복한다. 실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카메라, 노트북, 휴대폰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건 체험 프로그램 아닌가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죠. 교관님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체험? 뭐라는 거야? 여긴 대한민국 해병대 캠프다. 지원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너는 일주일간 실제 훈련병 신분이 된다. 알겠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원서를 대충 읽고 서명했다는 사실을요. 일본어로 된 번역본만 대충 훑어봤는데 거기엔 실제 군인 신분이란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나 봐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묵묵히 사복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죠. 제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폰이 보관함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어떻게 영상을 찍지? 구독자들에게 약속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보다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진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군복을 입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자위대 복장과는 확연히 달랐죠. 몸에 딱 맞는 한국 해병대 전투복이 왠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간인 신분증과 여권도 모두 제출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저는 타카시나 소우가가 아니라 7번 훈련병이 된 거예요.
구석에 놓인 내 캐리어가 마치 이전 생활과의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어요. 교관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모든 명령에 복종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모두 어색하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교관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대답은 크고 짧게 악이라고 대답한다. 알겠나? 악. 우리 모두 놀라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병들, 이제 내무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우리는 줄을 맞춰 내무반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내무반에 도착해서 침상 배정을 받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법, 워커 닦는 법까지 교육받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고 규칙은 엄격했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시 지적받았어요. 그날 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걸 어떻게 일주일이나 버티지? 옆 침대에 견승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은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5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기상나팔 소리에 잠에서 깼죠.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교관님이 내무반으로 들이닥쳤어요. 훈련병들, 기상. 3분 안에 환복 후 정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 다들 허둥지둥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저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죠. 겨우 일어나 줄을 맞추는데 이미 다른 훈련병들은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줄에 섰죠. 윤해천 교관님이 제 앞에 서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7번 훈련병. 너무 느립니다. 일본 자위대도 이렇게 느립니까? 그 말에 속으로 반발심이 일었어요. 일본 자위대라면 이런 식으로 훈련하지 않아. 하지만 겉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죠. 아침 식사 후 우리는 IBS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IBS가 뭔지도 몰랐죠. 교관님이 설명했어요. IBS는 인더비저월 배털 스킬의 약자로 개인 전투 기술 훈련입니다. 오늘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흙탕, 철조망, 높은 담벼락, 통나무. 온갖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관님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동작으로 장애물을 통과하시는데 마치 영화의 특수부대원 같았어요. 설마 우리도 저걸 다 해야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현실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소우가 훈련병, 먼저 시작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진흙 웅덩이를 기어서 통과하는 거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기 시작했는데 진흙이 얼굴에 튀고 군복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죠. 철조망 아래를 통과할 땐 등이 긁혔고 담벼락을 오를 땐 3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교관님은 계속 소리쳤죠. 더 빨리. 전장에서는 느린 자가 먼저 죽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땀범벅이 됐어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죠.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애물은 EM 높이의 벽을 넘는 거였어요. 2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3번째 시도에서 절반쯤 올라갔을 때 손에 힘이 빠져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발을 밑에서 받쳐주는 걸 느꼈어요. 아래를 보니 오명찬 씨가 제 발을 받쳐주고 있었죠. 힘내세요. 같이 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 내려와 숨을 헐떡이는데 오명찬 씨가 물병을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명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요.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에서는 늘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는데 여기선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느꼈죠. IBS 훈련이 끝나고 PT 체조가 시작됐어요.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숫자를 들을 때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이 났어요. 중간쯤 됐을 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과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졌고 숨은 가빠졌죠. 주저앉으려는 순간 옆에서 견승일 씨가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다 같이 해낼 수 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다시 일어났어요. 묵묵히 물과 손수건을 건네주는 견승일 씨의 따뜻한 배려가 힘이 됐죠.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았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견승일 씨가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훈련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위대도 훈련은 하지만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이진 않아요. 장비와 기술 훈련에 더 집중하죠. 오명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알아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불가능은 없다예요.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 해병대를 얕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첨단 장비와 시설은 일본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이들의 정신력과 끈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훈련 3일차 새벽 4시. 아직 밖은 캄캄했어요.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쑤셨죠. 전날 훈련의 근육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교관님이 내무반에 들어오셨어요. 훈련병들, 전투 행군 준비. 완전 군장 메고 연병대로 집합한다. 실시. 전투 행군? 완전 군장? 무슨 뜻인지 몰라 옆 사람을 쳐다봤어요. 견승일 씨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줬죠. 모든 전투 장비와 식량을 군낭에 담아 메고 행군하는 거예요. 약 20kg의 장비를 메고 걷는 거죠. 20kg라는 말에 눈이 커졌어요. 제 배낭 여행용 가방도 10kg이 넘으면 힘들어하는데 그 2배를 메고 걷는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의 행군 거리는 20km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kg의 장비를 메고 20km를 걷는다니. 마라톤도 42.195km인데 그 절반을 무거운 짐을 메고 걷는다니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공포감에 위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오명찬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할만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전투복에 군화를 신고 방탄조끼와 헬멧, 배낭까지 모두 착용하니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치 내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았죠. 훈련병들 출발. 윤해천 교관님의 구령과 함께 우리는 해병대 캠프를 벗어나 행군을 시작했어요. 처음 1km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지도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3km 지점을 지날 때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군화가 발을 짓눌렀죠.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했어요. 5km 지점, 첫 휴식이 주어졌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물을 마시고 잠시 쉬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전우들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일어났어요. 훈련병들, 다시 출발. 8km쯤 됐을까 왼쪽 어깨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배낭의 무게가 신경을 누르는 듯 했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봤지만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10km 지점에서의 휴식 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화상을 입은 듯 아팠죠. 절반을 왔다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견승일 씨가 제 옆에 앉아 물병을 건네줬어요. 힘들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절반이나 왔잖아요. 고맙게 물을 받아 마셨지만 내심 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시 행군이 시작됐고 12km 지점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모든 걸음이 고통이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죠.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고 발의 물집은 터져 구나 안이 끈적거렸어요. 15km 지점,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한 발자국도 더 내딛기 힘들었죠. 주저앉으려는 순간 교관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7번 훈련병. 포기하는 건가? 고개를 들어 교관님을 바라봤어요. 대답할 힘조차 없었죠.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교관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늘 엄격하던 얼굴에 잠시 연민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무나 대한민국 해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일어서라 7번 훈련병.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난 일본인이고 여기서 훈련받으러 온 게 아니라 취재하러 온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교관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병대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다. 내 머릿속에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 지워라. 그런 생각이 너를 약하게 만든다. 그 순간 묘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한국 해병대를 얼마나 얕봤는지 새삼 느껴졌죠. 이분들은 이런 고통을 이겨내며 훈련했고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마음속으로 외치며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리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의지는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남은 5km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이미 15km를 걸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해천 교관님이 제 오른쪽에서 배낭의 끈을 잡아주셨고 오명찬 씨는 왼쪽에서 제 팔을 부축했어요. 견승일 씨는 뒤에서 등을 받쳐주며 말했죠.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발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어깨는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희망을 주었죠. 조금만 더. 저기 보이는 게 도착 지점이에요. 오명찬 씨의 격려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어요. 마지막 1km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몸은 전우들에게 이끌려 계속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 지점의 깃발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깃발 아래 도착하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다른 훈련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믿기지 않는 성취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해천 교관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소우가 훈련병 훌륭했어.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끝까지 해낸 거야.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해병에게 불가능은 없다. 오늘의 경험이 너의 삶에 큰 교훈이 되길 바란다. 동료들이 제게 물병을 건네주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포옹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캠프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두가 행군을 완수한 기쁨으로 평소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였죠. 식사 후 교관님이 우리를 모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해병대의 정신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군에서 서로 도우며 끝까지 완주한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 저는 한국 해병대를 얕보며 이곳에 왔었죠. 첨단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일본 자위대가 더 우수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장비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함께하는 힘, 서로를 의지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진정한 군대의 힘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옆 침대의 견승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우가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엔 일본인이라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전우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저 콘텐츠를 위해 왔는데
이젠 정말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얻은 것 같아요. 잠이 들기 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편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함께할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드디어 훈련 마지막 날, 수료식 날이 밝았어요. 일주일 동안 입었던 전투복을 깨끗이 정리하고 내무반을 완벽하게 청소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정식으로 해병대 캠프를 수료하게 됩니다. 윤해천 교관님이 아침 점호에서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하길 바랍니다. 수료식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오기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죠. 한국 해병대를 얼마나 얕보고 비웃었는지 그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수료식장에 도착하니 다른 훈련병들과 교관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해병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제 수료증과 명찰을 수여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며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7번 훈련병, 타카시나 소우가. 단상 위에서 교관님께 명찰을 받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일본인 체험자 타카시나 소우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전우였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린 훈련병이었으며 함께라는 가치를 배운 사람이었죠. 빨간 명찰에는 제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처음엔 낯설었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진심을 그리고 이 일주일의 모든 순간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해천 교관님이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소우가 훈련병, 당신은 이곳에서 진짜 해병대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 명찰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고 전우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생각해보면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오만했어요. 한국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건 그냥 콘텐츠일 뿐이야. 그렇게 쉽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강함이란 근육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라는 걸요. 그건 바로 마음이에요. 끝까지 버티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곁에 전우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그 정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병대 캠프를 뒤돌아봤어요. 강한 햇살 아래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 한국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걸요. 일본인, 한국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서로를 믿고 도운 하나의 팀이었고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기 전 교관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필승. 저도 맨 앞줄에서 외쳤어요. 이젠 그 외침의 무게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자세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해내겠다는 다짐. 캠프를 떠나는 길, 창밖으로 멀어지는 훈련소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이제 제 채널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 해병대의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